자, 이번 시험에 또 이제 반드시 나올 거 바로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 계산인데, 그 엔트로피를 어디서 해볼 거냐, 바로 이제 상전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엔트로피 계산하는 걸 살펴볼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상전이는 그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액체, 뭐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요 세 개 사이에 상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뭐냐면 상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전이를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phase transition 이렇게 써요. 상전이를 영어로 phase transition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트랜지션에 있는 그 단어인 T, R, S 보이시죠? TRS 이거를 줄여서 TRS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phase transition을 줄여서 이게 말이 너무 기니까 TRS 이렇게 아래 첨자로 넣은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 상전이 과정에 대해서 보통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상태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을 그거를 퓨전이라고 하죠. 퓨전.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 번역은 그 용융 알겠죠? 용융. 그다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은 기화. 요거는 베이포리제이션. 알겠죠? 베이포리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말 번역은 기화 혹은 뭐 증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뭐 반대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반대 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그리고 또 뭐 이것도 있을 수 있죠. 뭐 고체하고 기체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승화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요 과정, 요렇게 되는 과정은 언제나 발열이에요? 언제나 흡열이에요? 얘는 언제나 흡열이죠? 요거는 예외가 있어요? 절대 예외가 없어요? 요거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흡열이면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의 연력학적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열이라고 하는 연력학적 정의라기보다는 그 현상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은 무슨 움직임을 강화한다고 했죠? 열은 항상 무슨 운동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무슨 움직임? 무작위 움직임. 그렇지. 바로 chaotic motion. 바로 무질서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이 열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무질서 움직임을 강화하는 열을 흡수하면 당연히 무질서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라고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체계에 대해서 언제나 성립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외 없어요. 무조건 100%예요. 100%.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S라고 쓰고 얘는 뭐냐면 절대 엔트로피입니다. 이 절대 엔트로피가 뭐냐? 요거 하나로도 한 3시간 공부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우주,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물리량일까요? 상대적인 비교일까요? 상대적인.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 측정해요? 인간은 어떤 수단으로 측정해요? 바로 오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물론 지금은 어마어마한 전자장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망원경 같은 거. 하지만 그 망원경도 망원경이 측정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어디로 들어오질 않으면? 눈으로 사람의 오감으로 들어오질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기가 측정해도 그걸 사람이 해석하지 않으면 유즐리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망원경, 별의별 측정 장치 등등은 사실 오감이라고 하는 걸 확장하는 장치일 뿐인 거지, 근본적으로 인간이 오감으로 측정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그 뭐냐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는 거, 눈, 코, 입, 귀, 촉감, 이런 이 인간의 오감은 항상 절대적으로 작동해요? 항상 상대적으로 작동해요? 인간의 오감은 항상 인간의 오감은 상대적으로 작동하죠. 네. 그게 생물학에서 무슨 법칙이에요? 생물학에 인간의 오감은 상대적이다라는 법칙이 있죠. 맞아요. 그게 무슨 법칙인데 이게 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봐봐요. 지금 피부에 누가 쿡 누르면 누가 찔러내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쿡 찌른다 해서 이 느낌이, 자 봐요, 내가 뭔가를 찌른다라고 했을 때 절대적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니고 네. 찌르기 전과 찌르기 후의 차이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찌를 때는 느낌이 있지만 찌르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느낌이 강화되어 느낌이 없어져요.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인간의 몸 자체가 절대적인 물리량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인간의 몸은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예요. 인간의 몸 자체가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그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 미소랑 내가 만약에 사귀게 됐다고 쳐. 그래서 미소랑 사겨. 그러면 이제 내가 미소야, 너 이쁘다,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의 본심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소야, 너 예뻐,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의 본심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사랑한다. 정답. 무슨 말이냐면 나의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 만나왔던 2897명의 여성 중 너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더 낫다. 그래서 너가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할 만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긴 말과 경험을 줄여서 너 예뻐,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본적으로 아닙니까? 솔직히 아닙니까?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몸 자체가 뭐를 측정하는 장비예요? 상대성을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도 절대적이겠어요? 상대적이겠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예를 들어 이거지. 뭐냐면 저기 누구야? 저기 이게 건우가 우석이보다 잘생겼다 라고 말하는 말의 진짜 뜻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건우가 우석이보다 잘생겼다 라고 하는 말의 진짜 뜻은 뭐겠어요? 얘 못생겼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애둘러 표현하는 게 비교급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단 인간의 언어는 그렇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석이가 그나마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런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 진짜 못생긴 애한테 얘 못생기다 막 이러면은 아니 이게 잘생겼으니까 이게 내가 그러는 거지. 예를 들자 이건 거지. 완전 잘생겼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측정 자체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인간이 측정하는 수없이 많은 물리량 중에 기가 막히게도 얘는 전 우주적 기준으로 절대적인 물리량을 알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거의 유일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엔트로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걸 반영한 엔트로피를 절대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연력학 제3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굳이 학교에 선생님이 강조하지는 했어요? 오늘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슬쩍 넘어가니까 엔트로피만 그러하다라는 정도만 우선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노트, 자 노트 표시를 하겠습니다. 노트 표시의 의미는 뭐였죠? 의미는 표준이죠. 그럼 이 표준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기준 질량 혹은 기준 몰수. 비교 대상의 뭐 예를 들면 질량을 1g으로 고정한다거나 비교 대상의 물질량을 1몰로 고정한다는 뜻으로 표준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 단 하나의 예외 없이 고체, 액체, 기체의 1g당 혹은 1몰당 엔트로피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전 우주를 뒤져도 하겠죠? 네.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또 요 말 정상 상태 변화라는 말이 있죠. 정상 상태 변화. 요거 어떨 때 정상 상태 변화냐라는 말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뭐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흔한 물질 요 H2O 요거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네. H2O에서 나타나는 이 정상이라는 표현 이것도 영어로 노멀입니다. 노멀. 영어 단어 노멀을 우리말 정상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게 뭐냐? 바로 봐. 자, 정상 상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첫 번째 조건 뭘까요? 정상 상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뭘까요? 바로 닫힌 그릇입니다. 열린 그릇에서는 정상 상태 변화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정의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닫힌 그릇. 알겠죠? 뭘 그렇게 혼자 만나게 잡사요? 필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 한마디도 안 적어요? 아유 진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건 그래서 첫 번째 닫힌 그릇 하겠죠. 닫힌 그릇. 그리고 압력이 몇 기압? 1기압. 1기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짜잔 아이스 워터. 그 다음 짜잔 워터 베이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이렇게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에 이렇게가 또 무슨 뜻이야? 자, 두 첫, 가지 이상이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첫 번째 조건은 닫힌 게. 닫힌 그릇. 그러면 이렇게라는 것의 이렇게의 뜻이 뭘까요? 두 가지 이상이 공적. 정답. 바로 뭐냐면 요렇게 서로 다른 상태가 공존. 알겠죠? 공존. 요것도 서로 다른 상태가 공존. 됐죠? 됐죠? 그래서 닫힌 그릇 속에 공존 그리고 일기압 알겠죠?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걸 정상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당연히 하필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H2O면 알죠? 이 온도는 몇 도? 이 온도는 몇 도? 0도. 이 온도 알죠? 이 온도 몇 도? 100도.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 0도씨를 뭐라고 이름 붙여요? 0도씨를 뭐라고 이름 붙여요? 얘를 정상 어는 점.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100도씨는 뭐라고 불러요? 정상 끓는 점. 이렇게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정상 어는 점, 정상 끓는 점을 한꺼번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상 상태 변화 온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정상 상태 변화 온도가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정상 어는 점을 표기할 땐 보통 이렇게 써요. T 어는 점이니까 M 델 백설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정상 끓는 점은 T B 백설표 이런 꼴로 많이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지. B는 보일링일 거고요. M은 뭐라고요? M은 멜팅 하겠죠? 이때 이 둘을 한꺼번에 T 백설표인데 TRS 알겠죠? 그냥 뭐 언급을 할 때 이런 조건일 수도 있고 이런 조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표현할 때 T 백설표 TRS 알겠죠? 이렇게 표기를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때 이 백설표의 뜻은 퓨어. 안 지금 순물질 상태죠? 순물질 상태에서만 정상 어는 점과 정상 끓는 점이 하나의 온도로 규정돼요. 혼합물에서도 정상 끓는 점과 정상 어는 점이 있을 순 있으나 그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합물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고 순물질에서는 하나의 온도로 딱 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퓨어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순수한 H2O, H2O에 대한 얘기인 거죠. 됐죠? 그렇다면 이때 놀라웠게도 이 과정은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언급하는 정상 상태 변화 요 과정은 가역 평형이죠. 자,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겠죠? 평형은 거시적 변화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건데 1기압의 100도씨로 유지하면 증기와 워터가 공존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0도씨 1기압으로 유지하면 아이스와 워터가 공존하는 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평형이죠. 그런데 가역은 뭐냐면 가역은 이 상태에서 증기와 워터의 비율을 약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열 에너지를 살짝 더 공급하면 워터가 베이퍼로 조금 더 많이 존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워터의 양은 줄고 베이퍼의 양은 늘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온도는 100도씨로 유지를 하면서 이 둘의 양을 언제든 서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상 상태 변화 과정은 항상 가역 평형이고 그리고 이 자체를 표준으로 정의합니다. 요 얘기는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할 때 이 얘기 한 적 있죠? 증기압력. 이 정상 상태 변화 과정은 그 자체가 표준이다를 12장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뭐 할 때? 12장. 네, 12장에서 이 얘기 한번 언급한 적 있어요. 뭐 할 때? 상평형. 뭐 할 때? 바로 엔탈피 변화가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압력 부피 곱 이거였죠? 네. 그런데 이때 CCl4 액체를 넣고 가열을 해서 CCl4 증기로 만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얘가 액체가 증기가 되니까 이 델타 PV를 델타 NRT로 바꿔가지고는 엔탈피 변화로부터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했던 그런 연력학 문제가 12장에서 내가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12장에서 엔탈피나 내부 에너지를 계산하는 문제 중에 가장 유명한 문제,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 얘기할 때 얘기했었어. 아, 맞어요. 기억나는 사람? 저 했어요. 요거 기억나는 사람? 저때 아는 것 같아요. 영화면 그렇습니다. 그때 다 했어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렇죠. 훌륭한 학생입니다. 좋습니다. 저기 상우야? 아니 상우가 상우 맞죠? 상일. 아 상희? 상일. 상이라 그래. 상일 기억나요 안 나요? 아 기억나요? 아 그렇죠. 좋습니다. 뭐라고요? 아 상일이가 똑똑하다고요? 아 진짜로요? 그럼 건우는요? 아 진짜로요? 건우 기억나요 안 나요? 저는 이때 쓰면 안 들었어요. 그럼 안 똑똑한 거예요. 어? 바쁘긴 무슨 사람아? 어? 한국 사람 중에 안 바쁜 사람 있어? 어? 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이거 중요하다.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때 했던 얘기인데 이런 식의 상태 정상 상태 변화 과정은 그 과정 자체가 표준으로 규정이 돼요. 알겠죠? 그죠? 이 논리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오? 가역평형? 이걸 왜? 제가 왜요? 아, 안 잘려. 아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잤단 얘기예요? 안 잤어요. 어? 잤어? 아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자고 있다고요? 어? 무슨 말 알겠어요?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래. 하여튼 그래. 아, 여러분은 학교에 갇혀 있어서 모르셨겠지만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전이 상태에서 깔딱깔딱깔딱 하고 있었어요. 왜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전이 상태에서 전이 상태란 말 들어봤죠? 상태가 뭐예요? 맨꼭대기. 아, 왜? 여기 이제 반응물 있고 생성물 있을 때 여기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 전이 상태에 있어서 깔딱깔딱한 상태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왜요? 이게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위 어디로 갔어요? 네. 싸웠어요 누구랑? 지금 그래서 여기로 간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오. 저번 주에 까딱 잘못했으면 대한민국은 진짜 좆될 뻔한 상황에 놓였었는데 네 맞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 굉장히 잘 유지가 돼서 지금 적어도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몇몇 정치 관계자들하고 철학자들, 그 다음에 역사가들, 문화평론가들은 이게 진짜로 그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일어나는 순간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 정상회담이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거든요. 그걸 보지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공포 영화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정말 공포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잘 타개를 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지옥으로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중치에 대한 시기에는 지금 저 재혁이 자고 우리나라 상황 나빠지면 다 재혁이 때문이야. 자 어쨌건 anyway.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때 가역평형이다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자발적. 동적. 가역평형이다를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배웠던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표현으로 중정적 과정.
중 뭐예요? 가역 평형이다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병시한 연애. 아, 외부 합과 내부 합. 저번 시간에 했던 표현으로 뭐야? 똑똑한 사람. 유지시하고 같이 있는 아, 저번 시간에 안 들었다고요? 또 저번 시간에 안 온 것 같아요. 자, 우석 뭐예요? 선생님 알겠지. 선생님 알겠지. 가역 평형을 저번 시간에 배웠던 표현으로 바로 봐. 델타 S 유니브가 0. 알겠죠? 전 우주에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맞아요. 기억나요?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내 눈에 관찰이 된다면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상황이 내 눈에 관찰된다면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자, 됐어요? 그렇다면 이대 여기 준다. 줄게요. 으쌰. 지우자. 세컨로 우리말 번역 뭐예요? 연력학 제2법칙 알겠죠? 걔를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델타 S 유니브 요건 델타 S 시서템 더하기 델타 S 서라운딩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예. 자, 이 식은 변하는 식이에요. 언제나 이런 거예요. 언제나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라고요? 이게 지금 0. 알겠죠? 이게 지금 0. 언제? 바로 지금 언급하는 정상 상태 변화 과정에서 그런 건데 정상 상태 변화 과정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니까? 가역 평형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T분의 Q 서라운딩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어디를 어떻게 바꿔 쓴 거예요? 요만큼을 요렇게 됐습니까? 바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눈 걸로 정의 되어 있는 거죠. 정의. 요거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나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증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건 정의라고 했어요. 정의.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델타 S 시서템 빼기 T분의 Q 시스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네. 어디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를 마이너스 시스템 열량 변화로 바꿨어요.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출입하는 만큼.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바로 에너지 보존이죠. 됐습니까? 에너지 보존이죠. 됐죠? 그러면 결국 뭐야? 오! 가역 평형이니까 요 관계가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관계가 0.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줄게 이제. 여기 준다. 지우자.
델타 S 시서템은 Q 시서템 나누기 T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때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 왜? 쟤는 또 왜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가역평형이니까. 바로 얘를 이렇게 바꾼 건 지금 등합 과정이라서요. 아까 정상 상태 변화 과정은 1기압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맞아요. 압력이 일정할 때 뭐를 바꿀 수 있다고요? Q를 델타 H. 열량 변화를 엔탈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델타 S TRS는 델타 H TRS T 백설표 TRS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 노트가 표준인데 이 표준의 의미가 지금은 정상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TRS의 뜻이 뭐예요?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가 정상 상태 변화 과정이니까 요 수식을 정상 상태 변화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그 온도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순물질의 정상 끓는 점이거나 정상 녹는 점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수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이 수식은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무지막지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완전 중요하다.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요 꼭 기억해 돼. 꼭 알겠죠? 그러면 뭐야? 그 상태 변화 과정에서 엔탈피 나와 있으면 그때 온도로 나누면 그게 바로 그 엔트로피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 유명한 수식이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그리고 당연히 이런 문제 내는데 정상 과정 아니고 예를 들면 뭐 H2O 나오는데 막 압력이 막 0.8기압이야. 이런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절대 안 나와. 이런 절대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H2O에 대한 상태 변화 무조건 1기압. 알겠죠? 1기압에서 0도씨에서 100도씨 무조건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식은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수식이니까 꼭 외워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엔탈피 온도로 나누면 엔트로피야. 혹은 어떻게 줄 수도 있겠어? 그 정상 상태 변화 과정에서 엔탈피 주고 엔트로피 주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로부터 뭐 하라고? 그때 온도 몇 도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또 무조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됐죠?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재밌는 게 이겁니다. 4. 트루톤이 좋지. 자, 툴톤스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툴톤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게 이 자체가 룰이잖아요. 네. 룰은 이게 자연과학에 룰 이런라고 붙는 게 있거든요. 화학에서는 뭐 혹시 그 저번 시험 범위였던 그 이렇게 그 오비탈 뭐 이런 영역에서 왜 뭐 슬레이터 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슬레이터 룰. 슬레이터 룰은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유효액전화. 그다음에 훈트 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룰 이게 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증명 불가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룰은 자연과학에서 이 실험적 경향성입니다. 그럼 실험적 경향성이니까 발레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발레도 종종 발견됩니다. 그런데 많은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거 같네 하는 것들에 붙는 말이 룰이에요.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얘는 뭐냐? 어차피 증명 안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바로 뭐냐? 첫 번째 1. 순물질, 액체의 정상 상태 변화 엔트로피
일정하게. 물질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합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증명 안 돼요. 증명 안 되고 데이터를 봤더니 그렇더라는 얘기 알겠죠? 네. 그러면 그 값이 얼마로 이게 80. 대략 81. 뭐 80에서 85 80이라고 해도 그만 85라고 해도 그만이야 알겠어요? 어차피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자 단위는 뭐? 단위 줄 켈빈. 단위는 잘 봐요. 단위는 뭐겠어요? 단위 뭐겠어요? 킬로 줄 켈빈. 단위 뭐겠어요? 자 뭐를 뭐로 나눠야 돼요? 엔탈피를 엔탈피는 무슨 물리량이에요? 에너지. 에너지죠? 에너지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켈빈. 온도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 단위는 뭐겠어요? 줄, 켈빈, 역수, 그리고 몰. 왜냐면 이게 정상 과정은 표준 과정이라고 했죠? 표준이니까 물질량도 막 변하겠어요? 물질량도 고정되어 있겠어요? 물질량도 고정되어 있으니까 단위가 퍼몰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트루톤의 룰에 의해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요게 80에서 85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교재 104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104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단락에 표 1 보이시죠? 찾았죠? 거기 보면 정상 끓는 점에서 액체들의 표준 증발 엔트로피라고 해서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오오오오오 표준 상태 변화 정상 쏘리 증발 과정 엔트로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만 여기다가 쓰면 안 되고 쏘리 다시 쓸게. 그래서 델타 S 노트인데 트랜지션이 아니라 VAP. 베이포리제이션 증발하겠죠. 그 증발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하니까 엔탈피도 표준 증발 엔탈피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온도도 TB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값이 비슷한 거예요. 얼마? 85로 이렇게 TB예요. 네 보일링이니까 TB 증발 아니에요. 네 증발이니까 TB 보일링이죠. 끓는 점이고 좀 증발 아니에요. 증발 과정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끓는 거랑 증발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다를 텐데.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요렇게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혹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라 부르고. 네, 그러니까는 보일링하고 베이포리제이션은 같은 겁니다. 혹은 다른 겁니다. 이 말 뜻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겠는데. 이 말 뜻 잘 모르겠어요? 왜? 그 물리학을 잘 모르는 뭐 교사나 강사 같은 경우는 네. 뭐 표면에서 올라가면 뭐 증발이고 내부에서 올라가면 뭐 끓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표면에서 날아가도 보일링이에요. 진짜요? 네, 표면에서 날아가도 보일링이에요. 그냥 기화 말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내부에서 날아가는 게 보일링일 수도 있고요. 조건에 따라서 표면에서 날아가는 게 보일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내가 지울게요. 지운다. 자, 1ATM으로 일정해요. 일정해. 여기에 H2O 뒀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 끓는 점 몇 도씨라고요? 정상 끓는 점. 100도씨요? 정상 끓는 점 100도씨라고 하잖아요. 네. 100도씨요.
그러면 이게 TB 백설표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때 이제 백설표의 뜻이 퓨어의 원 ATM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이때 이제 여기에 위에 누가 있냐면 증기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약간 압력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이때 온도도 100도씨보다 약간 올라가겠죠. 그렇죠? 약간 올라가겠죠? 그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도씨잖아요. 물이고. 근데 이때 여기가 고요합니다. 고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부글부글 안 해요. 부글부글 안 해요. 물에다가 100도씨로 가열을 해도 부글부글 안 해요. 심지어 온도를 110도, 120도로 올려도 부글부글 안 해요. 고요합니다. 즉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지만 끓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왜? 일기압. 왜? 정압 압력이 일정하니까. 왜? 자, 그럼 생각해봐요. 오, 내가 라면 먹으려고 물 올려서 100도씨로 했더니 부글부글 하죠? 네. 내가 분명 부글부글 했는데 부글부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닫힌 게니까. 정답. 바로 그릇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그릇이 뭐죠? 닫힌 게. 이 그릇은 지금 닫힌 그릇이죠? 네. 닫힌 그릇에서는 끓는 점에서도 안 끓습니다. 알겠죠? 닫힌 그릇에서는 물질 이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닫힌 그릇에서는 보일링이라는 의미와 베이퍼리제이션이라는 의미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올라오는 게 보일링이다. 헛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보일링,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적 보일링은 열린 그릇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 열린 그릇이면 여기 H2O잖아요. 그죠? 네. 여기 이제 1기압으로 가해지죠? 네. 그 다음 여기가 100도씨라고 해요. 그럼 봅시다. 여기는 열린 그릇이고 여기는 닫힌 그릇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누르는 1기압과 여기서 누르는 1기압은 같은 상황일까요? 완전 다른 상황일까요? 완전 다른 상황. 완전 다른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완전 다른 거냐면 열린 그릇에서 1기압을 누르는 대기 조성은 N2 80%, O2 20%, 그 다음에 수증기도 일부 있는데 수증기 비율이 0.01%인가 맞아요? 몰라요. 우리 대기 중 수증기압 그렇게 안 높죠? 아, 네. 별로 안 높죠. 그 다음에 CO2도 한 0.01% 뭐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열린 그릇에서 이 표면을 누르는 압력이라고요. 그런데 닫힌 그릇에서는 여기 기체가 누구 기체예요? H2O 수증기만 1기압이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여기는 질소 기체 있어요? 아니요. No. 산소 기체 있어요? No. 온리 수증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온리 수증기가 1기압을 누르는 상태고 여기는 수증기는 0.01%밖에 없고 나머지가 질소하고 산소예요. 즉 여기서 일어나는 평형의 상황과 여기서 일어나는 평형의 상황은 같다 다르다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0도에서 110도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이제 열을 공급했겠죠. 열을 공급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열을 이렇게 온도 변화 없다 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100도씨에서 잘 봐요. 보글보글 끓어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어떤 H2O가 보글보글해서 내부로부터 팡 하고 내부 수증 기포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H2로 있다가 우리가 평소에 라면 끓여 먹듯이 이압 이렇게 팽창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요 부피가 조금 늘어날까요? 많이 늘어날까요? 부피가 갑자기 급격하게 팍 하고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기체 부피하고 액체 부피가 대략 몇 배 차이 난다 그랬어요? 3배. 1000에서 10,000배 차이 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액체로 존재할 때는 요만큼이던 게 그게 수증기로 바뀌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표면의 삼경계의 모습이 여기서 요렇게 바뀔 거란 얘기죠. 맞습니까? 네. 팽창하니까 팽창하는 만큼 표면의 부피도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수증기 부분 있죠? 수증기 부분이 부피가 늘어난 거예요? 부피가 줄어든 거예요? 수증기 부분이 부피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 PV는 nRT에 의해서 수증기 압력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등온 조건에서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럼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밟아버린 거예요. 다시 밟아버리는 거예요. 압력이 커지니까. 그럼 다시 밟아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수축하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닫힌 그릇 속에서 100도씨로 유지를 하면 애시당초 터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닫힌 그릇 속에서는 수증기포가 만들어져서 부글부글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H2의 양이 줄어드는 일만 벌어지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보글보글보글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열린 그릇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열린 그릇에서는 여기서 물이 빵 하고 터졌어요. 빵 터졌어요. 갑자기 기화가 됐어요. 충분한 열 에너지를 얻어서. 그래서 여기 표면이 볼록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변하나요? 아니요. 변할 리가 없죠. 왜? 대기는 닫힌 공간이에요? 열린 공간이에요? 열린 공간이니까 이게 일정하다고. 여기는 순간적으로 볼록하면 닫힌 공간이니까 압력이 변하거든. 근데 열린 공간에서는 압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기압이 유지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형태가 변형되겠어요?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부피가 커졌으니까 밀도는 고밀도예요? 밀도는 저밀도예요? 저밀도죠. 저밀도 물질은 중력 방향으로 움직여요? 반중력 방향으로 움직여요? 반중력 방향. 중력은 어디로 향하는데? 이쪽으로 향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반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끓으면 보일링, 표면에서 뭐 날아가면 베이퍼. 되게 수준 낮은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떤 조건에 따라서 표현이 달리 나타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보일링이라는 말과 베이퍼리제이션이라는 말도 말 하나를 정의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식적 보일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 상식적 보일링은? 열린 그릇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릇이 닫혀버리면 이때는 보일링과 베이퍼리제이션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정상 상태 변화는 열린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에요? 정상 상태 변화는 닫힌 그릇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일링이라고 쓰나 베이퍼리제이션이라고 쓰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정상 끓는 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값이 어떻게 돼? 85줄 켈빈 몰로 거의 일정하다. 됐죠? 그래서 그냥 말 외우면 되는데 그냥 의미가 이렇다. 그러면 이때 이 트루톤 룰이 왜 나타나는 거냐? 이겁니다. 보통의 경우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기화시킬 때 더 많은, 자 밑에 쓸게요. 자 위에 지울게요. 위에 준다.
자, 더 많은 밑줄에 요거예요. 더 많은 열량. 이 필요하고 더 고온 조건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쓴 말은 매우 이상한 말이에요. 상당히 그럴듯한 상황이에요. 상당히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분자간 인력이 강할수록 이게 쫀쫀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굳이 뜯어내. 그러면 이제 쫀쫀하게 분자간 인력으로 연결돼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분자간 인력으로 쫀쫀하게 연결돼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액체라고 할 때 이걸 끊어놓은 상태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끈끈하게 붙어 있을수록 이걸 떼어낼 때 에너지가 많이 들겠어요? 조금 들겠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들면 우리는 그런 상태를 보통 고온이라고 해요? 저온이라고 해요? 고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비율이, 그 변화율이 희한하게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트루톤 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기가 막히게도 희한한 비율로 같은 비율로 커지기 때문에 이 변화율이 유지가 되는 현상을 트루톤 룰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같은 것도 아니고 비슷한 듯 하다는 얘기라는 뜻은 증명하기는 어렵고 그냥 그런 경향성인 것 같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104페이지에 있는 표 1 단락을 보시면 진짜 그런 실험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있는 105페이지의 연습 문제 5 보이세요? 105페이지 연습 문제 5 찾았어요? 자, 요것만 하나 해볼게요. 별로 안 어려워요. 105페이지 연습 문제 5 하나 해볼 테니까 자,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알겠죠? 시작! 자, 105페이지 연습 문제 5입니다. 책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요. 저 같이 보세요. 왜 책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학교 두고 왔어요. 향기 그거 학관. 그래, 하여튼 이제 써줄게요. 자, 지금 나해.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예. 연습 문제 5. 자, 요런 종류의 문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이번 시험에 무조건 하나 나와야겠죠? 꼭 기억해야 돼.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연력학 데이터. 자, 우선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TB 백설표. 이게 얼마인지를 계산하래요. 누구에 대해서? BR2. BR2에 대한 정상 끓는 점을 구해라. 그래서 이제 어떤 연력학 데이터가 거기 소개가 되어 있냐면 바로 우선 짜잔.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절대 엔트로피라고 했죠. 그게 BR2가 증기로 있을 때, BR2가 액체로 있을 때 각각 나와 있습니다. 얼마냐면 액체로 있을 때가 152.2고요. 액체로 있을 때는 당연히 얘보다 다시 이게 액체 쏘리 기체라고 합시다. 액체일 때가 152.2고 증기일 때 이 녀석의 절대 엔트로피는 152보다 무조건 더 크겠습니까? 무조건 더 작겠습니까? 무조건 더 커야 됩니다. 액체보다 기체의 엔트로피가 무조건 더 크다고 했어요. 그 값이 얼마냐면 나와 있기로 245.4 줄 켈빈 역수 모레 역수. 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연과학은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단위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델타 HF 노트가 있네요.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 뭐예요? 델타 HF 노트 이름 뭐예요?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기억나죠? 네. 그 표준 생성 엔탈피가 저기에 있는 BR2의 액체 상태의 경우 아니 증기 상태의 경우 그 값이 얼마냐면 30.91 kJ/mol.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나와 있고 이거로부터 BR2의 정상 끓는 점을 구해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1. 베이포리제이션 리액션. 증발 과정도 하나의 반응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뭐가 되는 게 증발이에요? 루민 액체. 이 BR2가 액체이던 것이 증기가 되는 게 증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바로 델타 HF 노트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로 증기에서 액체의 차이가 그게 바로 증발 과정의 엔탈피 변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로부터 표준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이게 12장에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꼭 외우라고 했어요. 알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이 경우 이 값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지금 0인 거예요. 왜 0이냐면 BR2 액체 상태가 표준 조건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거든요. 안정한 정확하게는 호돈소 물질이거든. BR2는 비금속임에도 우리 보통 일기압 25도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물질이거든. 유일한 호돈소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BR2가 호돈소 상태에서는 액체로 사람 눈에 주로 관찰된다고요. 그럴 경우 표준 생성 엔탈피를 뭐로 정했어요? 0으로 정했죠?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지금 얼마예요? 30.9. 30.91이죠. 그러니까 이 증발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가 이게 엔탈피 변화가 얼마라고요? 30.91. 알겠죠? 그러면 이때 뭐 정상 끓는 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아까 외웠던 수식에서 엔탈피를 엔트로피로 나누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엔탈피가 얼마예요? 30.91이고 엔트로피도 헬스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어디를 빼주면 되겠어요? 기체에서 액체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기체 엔트로피 얼마예요? 245.4에서 액체 엔트로피는 152.2.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이 확실하면, 개념이 익숙하면 사실은 굉장히 후딱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 나누기 요거 끝. 무슨 말 되겠죠? 그렇게 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용만 알면 추수식만 외우고 있으면 득점하기 아주 쉬운 문제니까 꼭 기억하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숫자보다 뭐가 중요하다? 단위. 그러면 얘 단위는 kJ/mol이죠. 근데 얘 단위는 뭐예요? 줄 켈빈 몰이죠. 그럼 이때 몰 약분되죠. 줄 약분되죠. 그러면 단위가 뭐만 남아요? 단위가 켈빈만 남죠. 그러면 내가 무슨 온도를 구하라고 하는데 단위가 켈빈만 남는다. 매우 틀린 것 같아요. 꽤 잘 해온 것 같아요. 괜찮은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때 명심할 거 요거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10의 3승으로 바꿔야지. 이거 안 바꾸면 나가리야. 알겠어요? 나가리야. 이거 무조건 빵점이야. 그냥 빵점. 이거 킬로 안 바꾸면 빵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10의 3승으로 바꾸고 계산하면 331 켈빈 정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야. 도시로 바꾸면 대략 58도 정도.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